이치노새는 잡고 있는 내 손을 뿌리치더니 도망치듯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봐, 기다려! 외치며 쫓아갔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또 한 번 팔을 붙잡아 멈춰 세울까도 생각했으나 자칫 거칠게 다뤘다가는 그녀의 가느다란 팔이 부러질 것만 같았다. 뻗으려던 손을 거두고 지금까지처럼 무의미한 설득을 계속했다. 자살을 그만두겠다고 할 때까지 계속 방해할 거니까. 이제 대놓고 방해하려고요? 어, 단념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방해해 줄게. 한숨에 가까운 그녀의 반응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싸움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다. 언제까지 계속할 순 없을걸요? 오늘만 해도 방해하는 타이밍이 늦었잖아요. 딱히 아슬아슬했던 건 아니야. 전철이 들어오기 전부터 보고 있었는걸. 평소에는 이치노세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말을 걸었지만 오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는 척하지 않았다. 눈앞을 통과하는 열차를 보고 마음을 바꿔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결과는 신통찮았다. 게다가 아무리 그녀의 행동을 파악하고 있다 해도 이렇게 심장이 쪼그라드는 일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 보고 있었다면 더 빨리 말을 걸지. 혹시 내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나? 농담을 섞어 말하자 이치노세는 고개를 떨구며 시선을 돌렸다. 틀림없이 그럴 리가요 하고 발끈할 줄 알았는데 약간 의외였다. 반발하는 것도 우습다고 생각한 걸까? 그보다도 대체 내 행동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화제를 돌리듯이 화난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녀가 항상 정해진 시각, 같은 장소에서 자살을 시도한 게 아니다. 오늘만 해도 예전과 다른 시간대에 자살을 감행하려 했다. 그런데도 자살하려 할 때마다 내가 앞질러 와 있으니 그녀로서는 의아할 만하다. 또 그 질문이군. 하긴 이제는 알려줘야겠지? 손을 턱에 대고 진지한 시선을 보내자 눈을 맞추려고도 하지 않던 그녀가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자살을 포기하면 알려줄게 라면서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인지 이번 대답은 예상 밖이었던 모양이다. 나는 거드름을 피우며 그건 말이지 하고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건 하고 솔깃한 표정으로 뚫어져라 쳐다봤다. 평소에는 쌀쌀맞게 굴던 이치노세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는 일은 흔치 않다. 그녀의 동그란 눈동자에서 순수하면서도 측은한 느낌이 전해져 왔지만 내 대답은 오늘도 같았다. 역시 자살을 포기하면 그때 알려주지. 이 말을 내뱉은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서 느껴지던 순수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싸늘한 표정으로 아, 이제 됐어요. 갈게요. 하고 내뱉더니 다시 도망치듯이 걸어갔다. 조금은 갈등하는 척이라도 해줘. 나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뒤를 쫓아갔다. 그러니까 자살을 그만두면 말해준다잖아. 계속 설득해도 걸음만 빨라질 뿐 아무 대답이 없다.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고 바짝 뒤쫓아가며 주머니에서 은빛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그건 그렇고 가고 싶은 곳은 생각해 봤어? 그녀의 등 뒤에 대고 묻자 그런 데가 있을 리 없잖아요.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번에 만날 때는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해 오겠다고 약속했잖아. 약속한 적 없고요. 이제 곧 죽을 사람이 가고 싶은 데가 있겠냐고요. 무슨, 어딘가 있을 거 아냐. 적어도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라던가. 새침하게 쏘아붙이는 그녀의 태도에 어이없어 하는데, 오히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지금 데려가 주려고. 기분 전환은 될 거라고 예전부터 제안했지만, 그녀가 대답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치노세가 내 쪽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저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데리고 가주실래요? 미소가 섞인 의기양양한 표정이다. 그러자 그녀가 제 나이에 걸맞은 천진한 여자아이로 보였다.
하지만 허를 찔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내게 가고 싶은 곳을 말했으니 뭐라고 좀 해보라며 투덜거리는 여느 때의 언짢은 표정으로 되돌아갔다. 그녀는 비겁하게 가끔 이런 표정을 지어 보인다. 누구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자살을 방해하고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단념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그럴 때마다 내가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회의가 든다. 하지만 이런 천진한 표정을 지어 보일 때면 언젠가 자살을 포기해주지 않을까 하고 또 희망을 품고 만다. 나를 살인범으로 만들 생각이야? 저 세상으로 갈 수 없다면 이만 가볼게요. 쌩한 태도로 과장스럽게 토라지는 모습이 역시 아이 같다. 하지만 이대로 혼자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녀에겐 비밀로 하고 있지만 행여 지금 바로 다시 자살을 시도하면 내가 대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자살을 방해하고 나면 어딘가 데리고 놀러 가야 한다. 2시간은 나와 같이 있어줘야겠어. 안 그럼 곤란하거든. 저기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통 모르겠거든요. 이치노세가 의아해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녀에게 사정을 이야기해봐야 더 혼란스러워할 게 분명하다. 나는 그녀의 말을 못 들은 척 말을 이어나갔다. 어차피 너 집에 가고 싶지도 않잖아. 전곡을 찔렸는지 이치노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다. 그녀가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까지 그녀의 행동을 보고 알아차렸다. 이치노세와 처음 만났을 때는 워낙 경계가 심해서 내 말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냥 뒤를 따라갔는데 그녀는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고 공원 그네에 앉아 있거나 강을 바라보며 무료한 듯 시간을 보냈다. 돈도 거의 없는 것 같았다. 자동 판매기 앞에 서서 동전을 세는 모습을 몇 번인가 목격했다. 공원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그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캔 주스를 사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후 패밀리 레스토랑에도 가끔 가게 되면서 지금은 자살을 방해한 후 어딘가 데리고 가곤 한다. 다만 자살을 방해받은 직후에는 그녀의 기분이 좋지 않아서 매번 설득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 가고 싶은데 그런 거 없다니까요. 지루퉁한 말투였지만 나쁘지 않은 반응이다. 정말 가고 싶지 않으면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일쑤였으니까. 그건 지금까지의 실랑이를 통해 이미 다 파악했다. 순순히 내 말에 따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나를 따라오면 뭔가를 먹을 수 있어 진짜로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침은 먹었어? 안 먹었어요. 그럼 뭐 좀 먹으러 갈까? 말만 해서는 따라오지 않을 게 분명해서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녀의 손을 아프지 않게 가만히 잡았다. 나와 비교하면 작고 여린 손이지만 무척 따뜻하다. 만약 아까 자살을 방해하지 못했더라면 이 손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자, 가자. 그렇게 말하고 그녀의 손을 이끌자 고개를 끄덕이며 내 뒤를 따라왔다. 이런 식으로 나는 언제나 이치노세의 자살을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방해해도 그녀는 자살을 포기하지 않는다. 몇 주 후, 빠를 때는 며칠 후에 다시 자살을 시도했다. 그녀가 자살을 그만둘 때까지 몇 번이든 계속 방해할 생각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불치병에 걸린 건 아니다. 어떤 시계를 손에 넣는 대가로 나는 수명을 포기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다. 나는 수명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시계를 손에 넣었다.